십몇 년 전에 개그맨 이주일 씨가 구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의 국민당 당시 정주영 회장 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을 4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출마를 하지 않고요. 참 코미디 구경 잘하고 간다고 하면서 이 정치판에서 보고 배운 거를 코미디의 소재로 쓰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개그맨으로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모범적이라고 할 정도는 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분을 이 근엄한 국회의원으로 봐주지 않고요. 좀 이 편견에 가득 찬 시각에서 그분을 바라봤죠. 자, 올림픽에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또 한국 최초의 IOC 선수위원을 했고, 그러면서 이 체육계에 많은 경력을 쌓아온 이 전 태권도 선수 출신의 문대성 의원이 내년 4월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이 불출마 변해서 직업 정치인도 정치꾼도 아닌 체육인이다. 체육인으로 지키고 싶은 삶의 원칙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정만으로 부딪히기에는 정치 현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4년간의 정치 행보가 시행착오, 부득의 소치로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했고요. 하지만 또 자기가 4년간 직접 목격한 정치 현실은 거짓,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 난무하는 곳이었다. 자기 또한 변화를 시키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 당선된 직후 박사 논문 표절로 논란이 벌어지자 9일 만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작년 2월에 복당했고요. 국민대는 이 박사 논문 조사 결과 표절에 해당된다고 최종 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 문대성 의원이요. 정치만 안 했으면 그야말로 체육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욕심과 또 정치권에서 끌어들이고자 하는 욕구가 맞물려서 개인 문대성을 망쳐버렸습니다. 자, 그냥 개별 스포츠인으로 살아갔으면 잘 되었을 건데요. 그리고 이분이요. 굳이 박사 학위를 안 가져도 문대성 하면 세상이 다 아는 훌륭한 선수이자 체육인입니다. 그런 분이 굳이 박사 학위를 가지겠다고 한마디로 논문을 표절을 했다가 이제는 뭐 다 하는 개나 소나 하는 교수 자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프로페셔널이 되는 지름길인데요. 한국에는 어떤 분야에서 이름만 좀 올랐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정치 못해서 안달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용 가치가 있다 하면 못 끌어들여서 안달입니다. 이런 욕망들이 맞부딪혀서 개인 문대성을 망쳐버렸습니다. 이분이 정치하면서 얻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망가졌죠. 자, 스포츠의 원칙은 이 반칙이 없이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부딪히는 순수한 공정한 게임입니다. 근데 스포츠맨이 박사가 되고 정치판에 들어오려다가 아주 개망신 당해버렸는데요. 자, 문대성 의원 이런 걸 겪고서야 이런 후회를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자, 근데 또 하나 기가 찬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만두는 지역 사학갑에 허남식 부산 전 시장이 출마한다면 당과 사하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불출마를 했습니다. 자, 정치판에서 내 정말 많은 걸 배웠다. 개인적으로 많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정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도 능력이 안 되는데 정치를 하려 한 것이 잘못이었다. 이렇게만 말하고 갔으면요. 또 스포츠맨이 끝이라도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문대성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무슨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가는 것은 끝까지요. 제가 봤을 때
스포츠맨답지 못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들어올 때도 잘못됐고 나갈 때도 깔끔하지 못합니다. 부디 나가셔서는요, 정치판에 얼씬도 하지 말고 그냥 스포츠맨으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판에요, 4월 총선에 별일 안 든 사람들이 또 기웃거릴 겁니다. 이 정치판에 대한 욕심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각 분야의 장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판이 온갖 분야의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순식간에 망쳐버립니다. 연예인 중에서도요, 최불암 씨, 최희준 씨부터 강부자 씨까지 이순재 씨, 참 정치판에 왔다가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강신성일 씨도 있고요. 신성일 씨는 그야말로 정치 안 했으면 연예인으로서는 한국의 전설적인 인물로 멋있게 남을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판 왔다가 참 교도소까지 가게 되고 인생이 말년에 많이 망가졌죠. 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냐? 저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싶은가 옛날에 어떤 연예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20, 30년 전에는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치인이 연예인들을 부를 때 나이가 많은 분도 막 말라 부르면서 마치 광대처럼 부르는데 그런 분에 한이 져서 정치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봤는데요. 자,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연예인들이 정치인보다 성공한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대접과 이 환호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한다고 국민들 누가 우러러 보지도 않고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중에 유명한 사람은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도 저도 국회의원 절반쯤은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한번 보십시오. 그냥 벤처까지만 했으면 저분은 그냥 한국에서 좋게 남았을 건데요. 끝끝내 정치를 한다면서 대선에 나오니 시장에 출마하니 당을 만드니 입당을 하니 탈당을 하니 혁신정당을 하니 앞으로 보여줄 모습들을 지켜보면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눈들이 나게 만드는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개나 소나 정치하지 말고요. 잘하는 일이나 합시다. 이 문대성 의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 이야기입니다. 변호사였다가 경찰에 특채되고 지난 대선 말미에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하고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키우는데도 일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경찰을 사표내고 작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진입한 권은희 의원이 지금 새정치연합을 탈당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권 의원의 지역구 때문에 작년 7월 재보선 때 안철수, 김한길 지도부가 물러나게 된 중요한 하나의 원인도 되었죠. 자, 권은희 의원 지역구에 원래 기동민 씨라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 분이 출마하려다가 권은희 의원으로 내정이 되면서 그분은 또 동작을에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정년에 원래 동작을 지구당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또 반발하고 그러면서 노회찬 씨,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이렇게 같이 3파전이 벌어지면서 결국 나경원 의원이 당선되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지역구를 옮기게 된 계기가 권은희 의원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번지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경찰을 사표낸 직후 공천을 받으면서 즉 빗자루를 꼽으면 되는 광주 공천을 받으면서 권은희 의원은 애초에 경찰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저렇게 깊게 개입을 하고 강한 주장을 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는 처지까지 되는 부분은 결국은 단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돌기도 했습니다. 자, 광주에는 의원이 8명이 있는데요.
박주선, 천정배, 김동철 이렇게 3명의 의원이 벌써 탈당을 했고 이제 권은희 의원까지 나가면 절반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21일 날 권은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가 취소했다는데요. 저는 권은희 의원이 비주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한번 이분이 이 의원 집정부제식의 개헌을 원하는 그런 의원 모임에 가입했길래 좀 이채롭다 생각을 했는데 권은희 의원 친노가 아니라 비주류로 아마 공천을 받은 것 같고요. 당시에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광주의 딸 뭐 이런 표현도 쓰길래 저는 친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 공천을 둘러싼 뒷배경이 좀 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서 곧 김동철 의원을 이어서 가장 먼저 탈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광주의 딸이 탈당해버리면 광주는 뭐 안철수의 딸이 차지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권은희 의원이 이 지금 정치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하다가 경찰 하다가 이게 다였는데 결정적으로 광주 의원 절반 이상이 탈당을 하게 되는 계기도 만들고 또 상징적인 광주의 딸이 안철수 의원에게 안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치를요 완전히 한 10몇 년 20년 한 사람 수준 이상으로 프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뭐 재판이나 이런 게 걸려 있다 보니까 공천이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을 했겠죠. 또 친노하고도 관계가 원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권은희 의원은 정치를 오래 하고 싶어서인지 안철수 의원에게 가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한 번 더 당선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광주 딸이 뭐 나가면 광주 시민들은 광주 딸을 따라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지 의문입니다. 야당에는 뭐 전통적으로 정동영 의원부터 시작해서 또 김용민 당시 이 총선 후보 등 이 노인 폄하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문재인 의원이 참 좀 말이 안 되는 노인 폄하 발언을 이 토크 콘서트에서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들과 더불어서 이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제목이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였습니다. 이런 콘서트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어르신 세대는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바꿔야 된다.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요즘 문재인 대표께서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 심기도 불편하고 잠도 좀 못 주무셔서 토크스웨어에서 참 졸려서 이렇게 실언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들이 이 야권의 지지계층이 아닌 이 노인세대 고령화 세대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야당에 종사하는 밑에부터 위에까지의 분들의 어떤 사고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들한테 표를 안 주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대통령한테 표를 많이 줬다고 해서 이분들이 박근혜 정부 정책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도 계속 지지하니 정신은 못 차렸으니 이분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바꿔야 된다. 자, 그날 토크 콘서트는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거겠죠. 뭐 그게 아니라면 경로 콘서트였었겠죠, 이름이. 보통 토크 콘서트 하면 젊은 사람들 불러 놓고 김재동, 안철수 이런 분들이 떠드는 거 아닙니까? 뭐 박경철 씨도 뵙고요. 자, 젊은 사람 콘서트라고 말하면 내용이 다 보도가 되는데 어찌 당 대표까지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타까운데요. 자, 왜 노령 세대가, 노인 세대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지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분들은 살아온 삶의 경험과 그 삶 과정에서 축적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동에 잘 속지 않아서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겁니다. 자, 젊은 세대는 지금 고통스러운 측면이 많죠. 근데 뭐 노인도 솔직히 말하면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득이라든지 주거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의 노인분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은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고통스러워도 여당이나 대통령을 지지하고 젊은 사람들은 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젊은 사람들은 이 사회적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분노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동을 하고 분노를 자극하고 불러일으키는 그런 야권이나 제야, 진보 이런 쪽에 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노인들은 늙어서 옛날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무식해서 또 사고가 6, 7, 80년대에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평가하기 쉬운데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선동만으로 집권할 수 없고 선동만으로 언제까지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20, 30, 40대가요.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럴싸한 감성적 언어라든지 또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로서 무상보육, 무상육아, 무료급식, 반값 등록금 뭐 그리고 또 뭐 청년 고용 어쩌고 하는 이런 부분에 쏘가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부분들로서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을 표밭이라고 유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 또한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요. 노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 삶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나 야권이 개혁이나 혁신, 뭐 진보 이런 좋은 가치들은 다 점유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런 가치들이 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허황한 한마디로 말의 유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들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민이 담긴 정책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노인들도 설득을 하면 자기들 표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가볍기가 바람 앞에 갈대처럼 가볍습니다. 고민의 깊이가 없기는 동네 또랑보다도 더 얕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이나 고민을 가지고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나이 든 세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